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동민 국어논술학원 고1, 고2 담임, 네, 그리고 학원 부원장 이대건 강사입니다. 그 고1, 고2는 학원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제가 일단 4과정, 커리큘럼하고 방학 특강하고 해서 영상 찍어서 지금 학생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좀 보내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어, 일단은 학생들도 본인이 여름방학 때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도대체 우리 애가 뭘 배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해서 올릴게요. 일단은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건데, 유튜브에 더보기 스크립트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타임라인, 이 목차를 타임라인별로 나눠 놓을 테니까 필요한 거 골라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개 말씀드릴 건데, 4과정 목표, 그리고 4과정 학원 일정, 그리고 이제 고1, 고2 커리큘럼, 여름방학 특강, 그 마지막에 이제 여름방학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동기의식에 뭐가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4과정의 우리의 목표. 고1은 1학기 성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거에 가장 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런 방학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의 이제 루틴화와 그리고 학습 양의 이제 고착화, 규칙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의 삶이 되게 루틴화되어 있어요. 뭐 아침에 언제 일어나고 뭘 하고, 뭐 월요일 날에는 항상 뭘 하고, 화요일 날에는 뭘 하고, 그 루틴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이 루틴을 지금 6개월 정도, 이제 뭐 3월부터라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만들어졌죠. 저도 내신할 때 학생들을 뭐 신성이나 배경, 지금 제가 하는 학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강사들의 메인 업무 중에 하나는 성적을 나오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의 학습의 방법을 루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3에서 고1 올라오면 뭐 내신 기간 동안 저희가 막 200문제 줘요. 매 2주 200문제 풀어와. 못 푼다고 하는데 뭐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든 뭐 달래보든 뭐 동기의식을 심어주는 화를 내든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현재 이제 우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50문제 그냥 풀지가 돼버려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양과 방법의 한계선이 올라가 있고 루틴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루틴을 1학기 때 잘 다져놨는데 여름방학이라고 약간 스탑하지 말고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학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름방학의 이제 목표는 성적의 1학기 성적의 이제 회복을 하고 2학기 때 이걸 유지를 시키고 2학기 때 이제 성적 잘 나오고 이 양을 이제 가져가 가는 게 이제 메인 고1의 목표고요. 고2는 저희가 그 고3이 되었을 때 고3의 루틴대로 뭔가를 굴러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중간에 뭔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학습의 방법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회복할 기간이 거의 없어요. 고3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요. 고3은 거의 6월 넘어가면 진짜 정신 없어요. 왜냐면 수시해야지, 뭐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뭐 수시 정하고 생기부하고, 뭐 미술하는 친구들도 뭐 예체능 뭐 실기 준비해야 되고, 뭐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보다 너무 바쁘게 흘러가기 때문에 고3의 루틴과 학습에 관련된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비 중1, 예비 고1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예비 고3이란 말은 잘 안 해요. 저희가 예비 고1 과정을 여름 때 방학 때부터 하잖아요. 예비 고1 과정을 중3 여름 방학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 예비 고3 과정도 고2 여름 방학 때부터 하는 게 맞죠. 이렇게 6개월 먼저. 그래서 루틴을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 익혀야 돼요. 고3의 루틴이 좀 달라요. 고1, 고2는 비슷한데 고3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3의 루틴을 익히고 뭔가를 실패했었을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을 해야 된다. 제가 학생들한테는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가 N수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다 땡겨서 해야 된다. 그래야 N수를 안 한다. 어차피 할 과정을 냅두면은 N수를 한다. 그래서 좀 땡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2의 우리의 가장 큰 목표죠. 간단하게 학원 일정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10일 날 개강하고요. 그리고 7월 17일부터 여름방학 특강 신청 받고요. 24일부터 여름방학 특강 한 주 진행을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등록은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만 받고요. 7월 28일 전까지 무조건 실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등록 기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신만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도 저희 커리큘럼 자체가 내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내신만으로 해봐야 학생들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예를 들면 한 달 공부 빡세게 하고 한 달 좀 쉬고 한 달 좀 빡세게 하고 한 달 좀 쉬고 하면 루틴화가 되지 않아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상 등록 기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8일 전까지 등록을 받고요. 이 4과정은 한글날 10월 9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학원 여름방학이 있어요. 여름방학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내신이 빠른 친구들은 8월 28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됩니다. 빠른 학교들은 동안고, 부흥고, 신성고, 안양고, 용호고 현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나머지 학교들은 9월 9일부터 9월 모의고사 있는 날인데 9월 9일부터 내신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사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추석 때는 저희가 14, 15 다 수업하고요. 16, 17일만 수업하지 않습니다. 18일 날은 수업이 있는데 18일 수요일 내신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수요일 날 나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월, 10월 이제 6일 주간이 이제 직보 주간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 시험이 좀 늦은 학교 인덕원하고 배경만 10월 17일 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고1, 고2의 기본적인 스케줄이에요. 일단 고1 4과정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려보면 고1은 이제 독서, 문학, 문법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주 1회 4시간 수업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재원생 어머니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독서, 문학, 문법으로 나누는 이유는 수능이 그렇게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독서는 인문, 과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1과정, 2과정, 3과정 때는 이제 글의 문장, 문단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하는 방법, 스킬 같은 거를 배웠고요. 이제 좀 제재별로 조금 나눠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 과학 2개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학하고 문법은 1학기 성적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유지, 좀 안 좋으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신에 굉장히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어요. 문학은 고전, 문법은 문법 요소와 중세 국어를 진행을 할 건데 왜냐면 지금 이게 작년 시험지예요. 중세 국어가 내신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사실 학부모님들은 관동밀국 아시죠? 예전에 다 했잖아요, 저희. 이게 2학기 때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송미인고 고전.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읽으면 안 되는 게 외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 작품이 나오든 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서는 이제 계속 수능형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요. 문학하고 문법은 당장에 2학기 중간 때 우리가 뭔가 때를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내신에 들어있는 것들을 정규가 7주거든요. 정규 7주간 다 녹여내고 그 다음에 내신 4주간 다시 한번 녹여내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서 탄탄하게 내신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학원 커리 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과제집은 이제 과제는 주차과제집이 나가는데 매주 이제 어느 정도 양을 푸는 건데 아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뭐 얼마나 주든 그거 뭐 힘들다고 하겠지만 이게 조금씩 좀 늘려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양을 이제 규칙화시키고 고착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는 1시간에서 오답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나오는 걸 매주 진행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차과제집이 여기다 1, 7월장까지 외우면 한 2시간 정도 매주 걸릴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4과정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2 겁니다. 일단 독서, 문학, 문법, 화작으로 내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는 과천외고, 성문, 안양, 동안 이런 데들은 독서로 보통 시험을 보고요. 섞여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교는 독서랑 문학을 좀 섞어놔요. 그리고 이제 관양, 군포, 동산 문학 쪽. 그리고 문법은 신성, 냉문, 흥진. 화작은 부흥고, 수리고가 반이 나눠져 있어요. 화작반이. 근데 뭐 이게 작년 기준이라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
문법이랑 독서가 이제 메인이죠. 2학기 때. 1학기 때는 다 문학이에요. 거의 다 문학인데 2학기 때는 네, 독서하고 문법 위주로 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이제 약간 저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일단 저희의 고2의 메인 목표는 고3과 동일한 학습 계획을 가지고 가서 뭔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실패해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고3이 하는 스케줄과 고2가 하는 스케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이제 커리를 짰습니다. 저희는 4과정부터 고3, 예비 고3이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 독서를 쓸 겁니다. 수특 독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특을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4, 5과정 내내 수특을 볼 거고, 수특이라는 게 저는 사실 뭐 십몇 년째 계속 보고 있어서 그 포멀함과 그 양식과 그 틀을 다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한 번 보잖아요. 만약에 N수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2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건 초등은 좀 많이 다르니까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이제 그 교과서라는 건 고1, 고2,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6년간 비슷한데 수특만 되게 달라요. 근데 그거는 당장에 내년에 딱 봐버리면은 되게 낯선 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친해지기 어려워요. 지금부터 보겠다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독서, 수능 특강 문학, 수능 특강도 문학에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EBS 연계율이 60%로 늘어났고 실제로 지금 계속 독서에서도 연계가 되고 있고 그 독서의 포멀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게끔 해야 하는 게 미리 땡겨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문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1에 나오는 요 문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신성양문 흥진 이렇게 저희가 중학교 때랑 고1 때 문법은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야 요거 해 하고 요거 나오고 요거 해 요거 나오고 요거 해 요거 나오고 요런 식인데 고2 때는 전범위 문법을 중간하고 기말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영상을 잘 보면 이렇게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하나도 안 하다가 문법을 하면 되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저희가 1과정, 2과정, 3과정 때는 다 문학을 했기 때문에 독서,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고2 커리를 짰다면 지금은 문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커리 자체가 독서, 문학,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근데 선생님 저 내신이 문학이 좀 많이 들어가서 문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도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지만 뭐 검색해 보시면 돼요. 문법에 엄매하고 화작이 있는데 우리가 엄매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유리해요. 그러니까 엄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그러니까 왜 엄매 선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매는 단점 하나에 온갖 장점을 이루어져 있어요. 수능에서 엄매를 선택했다. 그럼 빨리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수학 같은 거라 알고 있으면 엄청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점이 높아요. 표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점수도 점수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단점 한 개예요. 단점 공부를 더 해야 돼요. 화작은 공부가 없어요. 화작은 공부할 게 크지 않아요. 뭔가 뭐 한 진짜 한 2주? 1주? 빡세게 하면 2주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뭔가 이렇게 룰이나 규칙화되는 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매를 일단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6모까지 갔는데 진짜 못하겠으면 일단 최저만 맞춰야 된다 하면 그때 이제 화작으로 전환해도 되는데 화작을 선택했다고 엄매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엄매는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엄매로 다 가져가 주는 게 맞습니다. 과제는 이감하고 관세기를 쓸 건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어요. 이감하고 관세기를 쓸 거야.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아주 소수의 친구들이 좀 알긴 알더라고요. 아는 친구들은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그러니까 밝은 거야 공부에 트렌디한 거고. 이감하고 관슬개는 대치, 뭐 목동 분당 쪽 고3 그리고 평촌에서는 저희도 하지만 거의 모든 고3과 N수생이 다 하는 거예요. 가장 트렌디한 거고 이감이라는 사설 모의고사 고3 애들과 재수생이 하는 거예요. 고2는 거의 안 해요. 하는 학원이 이 학원가에서도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간슬개라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저희가 좀 볼 거다 고2지만 저희 고3처럼 루틴화 시켜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학생이면 지금 이게
요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잘 와닿을 것 같아. 왜냐면 좀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면 내가 예비고일 때부터 너네 일취월장 암기 시켰잖아. 맨날 암기고 막 테스트 보고 일취월장 자체를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교재니까. 그때 되게 막 불만 타고 투덜투덜 대고 이걸 왜 하냐고 하고 했지만 자 지금 이제 고2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어. 도움이 됐어 안 됐어? 도움이 됐지? 도움이 됐잖아.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 도움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미리 땡겨서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왜 하는지 싶지만 나중에 결국 알게 될 거야. 역시 대건쌤이구나 할 거야. 그러니까 땡겨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자, 여름방학 특강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은 저가 하는 심화 문법 특강이 있고요. 문법의 전 범위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문장 하나를 형태소, 의문, 단어, 문장의 짜임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형태소 나누고 음변동도 하고 품사도 분석하고 성분도 분석하고 문장의 짜임도 가고 이렇게 다 하는 한 20개 정도 하는 특강을 진행할 건데 특강 일단 모든 특강은 일회성 특강이에요. 뭐 2, 3회 정도 진행하지 않고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별로 방학이 공통된 게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한 번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띡 학원에 와오면 되는 특강이고 무료 특강입니다. 네, 무료 특강이고 그냥 더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는 배웠던 걸 정리하는 쪽의 특강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는 뭔가를 하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특강이라고 보셔야 돼요. 2시간이고 수강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 번. 대신 반의 정원이 있어요. 한 번에 뭐 100명씩 할 수는 없잖아요. 반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문법 심화 특강이고 이거는 문법을 잘 하는 고2 학생들만 받을 겁니다. 내가 모의고사를 보면 문법에 한 4개, 5문제 중에 4개를 맞는다. 나는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법 기초 특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2학기 때 또 문법 요소를 하려면 품사를 좀 알아야 돼요. 품사를 고1은 3과정 때 했는데 내가 뭐 신규생이거나 3과정 때 품사를 좀 잘 모르겠다 하면 품사 특강. 그리고 고전 문학도 내가 고전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 하면 고2 때 가사를 해요. 관동밀곡, 송민곡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뭐 가실이나 동동 같이 고려가요가 있어요. 제망매가 같이 향가나 그거를 통해서 조금 기초를 다져나가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1, 고2가 들을 수 있는 특강은 이제 고전 심화 특강. 좀 어려운 고전. 그리고 화법과 작문 특강. 이렇게 2가지를 깔아놨고요. 요거는 학생들한테 다 프린트로 이미 나갔어요. 이렇게 특강 신청은 7월 17일부터 받겠습니다. 특강은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신청으로만 받을 거고요. 전화는 안 되고 문자나 학원에 우리 6층에 와서 별관에 와서 종이에 써서 내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수업이 없어요. 근데 특강 신청하고 싶으시면 학원 잠깐 들려서 특강 신청서만 쓰고 가시면 돼요. 밤마다 정원은 30명이고요. 그리고 프린트로 진행하고 별도의 수강료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반이 마감되면 마감될 때마다 바로 문자 보내줄게요. 학생들한테. 뭐 화요일날 12시 문법 뭐 정리 특강 마무리됐어요 하고 탁 그냥 보내버릴게. 자 그리고 이제 동기의식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영상에서 건너뛰고 6번부터 눌렀다. 학생이면 안 돼. 글렀어. 그러면 안 돼. 앞에 거 다 듣고 와야지. 동기. 제가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제가 이제 카톡에 한 6,000명 이상 있고요. 한 10,000명 정도 가르쳤어요. 항상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고 학원가에서 거의 누구보다 저랑 이제 원장 주익형 강사는 학원가에서 항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인원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해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그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를 심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어머니들한테 많이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일단 동기의식은 부여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동기의식을 옆에서 심어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동기라는 건 스스로 개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동기가 뭐든 상관없는데 스스로 가져야 돼요. 타인에 관련된 부끄러움이 자기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 타인에 관련된 부끄러움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그 예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인데 갑자기 남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강아지가 아팠대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전혀 꿈이 없었는데 수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품었고 그리고 갑자기 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심어줄 수 있냐? 그걸 강아지가 심어준 건 아니잖아요. 심어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일어나서 예습과 복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스스로가 개화하는 거죠. 주변에서 심어줄 수 없고요. 주변에서 심어주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걸 모를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기를 심어줘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기 싫다는 건 그만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 건 진짜 해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저희 보세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근데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기 싫잖아요. 예를 들면 해야 하는 것조차를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걸 모르면 그게 하기 싫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뭐가 있을까요? 등산을 사실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들한테 저는 등산 취미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내려올 걸 왜 하냐. 그래서 저는 등산이 하기 싫지 않아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건 그만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동기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할 환경을 조성해 줄 수는 있어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 일단 어머님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야자가 자율이지만 저가 6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수능 400점 만점일 때 제가 역시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40이거든요. 근데 저 때 야자를 하면 진짜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든 해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핸드폰이 왜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이면, 고2면 당연히 투지를 들고 다녀야죠. 저희 학원 학생들이 학원 오면 언제나 핸드폰을 내요. 투지인 애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과거에도 꽤나 많았는데. 지금 투지인 애들은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유혹을 앞에 두고 넘어가지 마. 컴퓨터를 두고 컴퓨터 하지 마. TV를 두고 TV를 하지 마.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어른도 넘어가요. 저도 핸드폰 많이 하는 걸요. 그 유혹을 없애야죠. 눈에 안 보이게. 보여주면 안 되죠. 제 둘째도 과자가 있으면 먹고 싶죠, 당연히. 제 아이들도. 그러니까 과자를 안 보이게 숨겨놓잖아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핸드폰을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 보고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핸드폰은 투지인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의 뭔가 인스타, 뭐 관계 알겠는데 일단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스타를 하고 싶으면 패드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예요. 핸드폰은 없애고 패드는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을 하거나 짜투리 시간을 다 버린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스터디 카페나 어디에서 핸드폰을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릴스를 보거나 틱톡을 해서 뭔가 이렇게 버려지는 도파민은 충족되지만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짤짤이로 커요. 근데 패드는 공부할 때 어쨌든 쓰긴 쓰고 그리고 뭐 패드도 아이들이 뭐 인스타도 할 수 있고 근데 패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뭔가 유혹에 들어가서 뭔가 막 하진 않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로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패드 정도는 이 아이가 뭐 유혹을 조절할 수 있다면 정도고 솔직히 말해서 패드도 없어야 돼요. 고3 되면 없어야 되고 지금 고2, 고1이면 패드 정도까지만. 네. 요즘 학교에서 워낙에 이제 그렇게 잘 PDF 파일로 공부하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를 치워버린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스터디 카페도 제가 한 2번인가 가봤거든요.
두 번인가 가봤는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꽤나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코스프레 하는 거죠. 스터디 카페에 가지만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아무 스터디 카페에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머니가 좀 고심해 보시고 뭐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요즘에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이제 이미 루틴화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때 그 공부를 끊으시면 안 돼요. 공부를 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쉴 수 있어요. 일요일. 저도 직장인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루 쉬시잖아요. 하루 쉰다고 루틴이 없어지진 않아요. 저는 몇십 년 동안 주말에 항상 6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에. 항상. 그래서 주말에 13시간씩 수업해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그냥 눈이 떠져요. 저는 알람 시계가 울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6시가 되면 눈이 떠지거든요. 팍. 근데 월요일날 하루 쉬어요. 그렇다고 제 루틴이 깨지지는 않잖아요. 한 달씩 쉬면 깨지겠죠. 왜 여름방학 한 달씩 쉬게 해주십니까? 아이고 우리 애 기말고사 공부하는데 고생했어. 그리고 쉬게 해주시고 쉬면 또 막 천불이고 이 새끼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달려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루틴을 스스로를 헤쳐버리지 마세요. 공부는 대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대학교 가서 공부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1이 시작됐으면 멈추지 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신성고 기숙사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공부시키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스스로.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핸드폰을 없애면서 그거가 있어서 생기는 갈등이 저 훨씬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는 되게 중요한데 동기를 가지려면 매몰 비용을 만드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매몰 비용이라는 건 3일 그리고 3주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고3 때 이제 공부를 했을 때도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다이어트를 좀 했을 때도 다이어트나 공부나 어쨌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이어트 하는 내내 고3 때 공부하는 내내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냐면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과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없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슨 과에 가야지가 크게 없어요. 또 그게 아니면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될 수 없고 그 동기는 언제나 매몰 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일, 3주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3일째가 되게 힘들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3주 정도 공부를 하면 매몰 비용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 3주가 되면. 전 3주라고 해요. 딱 3주. 그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3주. 그거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기말고사 3주. 중간고사 3주. 이어가야죠. 3주.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작년에 한 20kg 뺐거든요. 3주가 지났는데 이걸 못 먹겠어. 왜냐면 지금까지 살을 빼고 안 먹은 게 너무 아까워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겠어. 이게 너무 아까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루 쉬면 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나의 노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다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 경험했던 거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안 했는데 그냥 했어요. 공부를. 주변에서 뭐라 안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매몰에서 아까워지는 지점이 3주예요. 진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래서 쉬면 안 돼요. 3주간 환경을 조정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 이후로는 그냥 굴러가요. 그게 아까워서. 근데 만약에 3주간 해서 이제 한 2달 굴러갔어요. 일주일 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각으로 저희가 등록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오래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3 때까지는. 그래서 매몰 비용을 생각하고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 위주가 이제 4, 5, 6, 7인데 아는 것만 반복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지구과학을 잘하면 지구과학만 하고 내가 독서를 잘하면 독서만 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것만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해야죠. 틀리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오, 나 틀렸다. 오케이. 이게 왜 틀렸지? 문제만 푸는 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신 듣는 애들은 알잖아. 숙제를 안 해? 그럼 일단 혼나지. 근데 숙제를 했는데 채점을 안 해? 그럼 진짜 집채만큼만 하는 거 알죠? 채점을 안 하는 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자기의 성적에 관련된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과 되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적은 양을 풀더라도 바로 채점하고 바로 오답을 해야 돼요. 모든 공부도 오답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만 푸는 게 최악이죠. 그리고 강의는 공부가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잖아. 내 수업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공부가 아니야.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 공부가 아니야. 농구를 100시간 한 사람하고 농구 동영상을 100시간 한 사람, 농구 동영상 100시간 본 친구랑 농구를 100시간 한 친구가 있으면 농구한 친구가 훨씬 잘해. 제일 잘하는 친구는 농구 동영상을 30분 보고 30시간 보고 농구를 70시간 한 친구가 최고로 잘한다고. 언제나 7대 3으로 조절해야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매몰 비용은 언제나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푼 문제, 푼 프린트, 푼 공부, 푼 시간.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는데 다이어리는 사실 아무도 안 쓸 테니까. 몇몇 친구들만 쓰니까. 그걸 남겨놔야 돼. 왜냐면 공부라는 건 그 게임하면 경험치가 이렇게 보여. 밑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가 되면 레벨이 팍 오르지. 게임 해보셨죠? 부모님들도. 만약에 지금 99%야. 몬스터를 5마리를 잡으면 레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멈출까? 지금 이 컴퓨터를 끄고 게임을 멈출까? 멈추지 않아. 무조건 딱 찍고 레벨 업하고 그리고 멈추지. 공부라는 거 근데 경험치 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경험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고3이 되면 되게 불안해.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니까. 드러나는 건 모의고사 정도이지. 그때 불안함을 없애고 내가 얼만큼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제집들은 버리지 않고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문제집뿐이 아니라 공부한 흔적들은 다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버리잖아? 그 왜 버리냐? 부끄러워서 그래.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대충 풀고 다 안 풀고 다 안 푼 문제집. 그러니까 버린 거지. 그래서 제대로 한 것들은 다 모아놔. 매몰 비용을 모아놔. 그래 그걸 보면서 계속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당연하게 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공부는 너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당연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일하시고 물론 힘드시지. 너네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고3 때까지만. 그리고 3주는 해. 그러면 굴러갈 거야. 멈추면 안 돼요. 하루는 멈출 수 있어도 2주일 멈추는 순간 끝이야. 요요가 와. 네, 이게 동기부여 영상이었어요. 동기부여를 제일 많이 찍은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학생이면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교무실 오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뭐 어떤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거나 저와 뭐 상담을 원하시거나 하시면 학원에 전화 주셔서 네, 뭐 상담 예약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학원 데스크 하면 친절하게 또 상담 드리니까 네,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1 고2 담임이었고 부원장 이대건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설명회 때 뵙도록 할게요.